프랑스 최고의 와인 명가, 수백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그 가문에 한국인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의 엘리트 엔지니어였던 그녀가 선택한 건 가문의 와인 사업이 아닌 삼겹살이었습니다. 손님이 직접 고기를 굽는다고? 말도 안 돼. 시부모님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만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죠. 과연 그녀는 어떻게 파리의 미식가들을 사로잡았을까요? 한식의 매력으로 프랑스를 사로잡고 시부모님의 마음까지 움직인 그녀의 놀라운 도전.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연입니다. 삼성전자에서 글로벌 프로젝트를 담당하던 엔지니어였습니다. 제 인생은 피에르를 만나면서 완전히 달라졌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도 그 변화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피에르와의 첫 만남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파리 출장 중 우연히 들른 와인 시음회에서 마주친 그 순간부터 운명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의 깊이 있는 와인 설명과 진중한 태도에 매료되었죠. 결혼을 결심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을 떠나 프랑스로 이주한다는 건 제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삼성전자라는 안정적인 직장, 꿈꾸던 커리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모두 뒤로 하고 떠나야 했죠. 때로는 이 선택이 맞는 것인지 고민도 했습니다. 피에르의 가족을 처음 만난 날도 잊을 수 없습니다. 시아버지 장 피에르는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와인 생산자 중 한 분이었고, 시어머니 마담 클레어는 와인 품평회의 저명한 심사위원이셨습니다. 그들의 와인은 프랑스 전역에서 최고급으로 인정받고 있었죠. 저는 긴장한 채로 그들의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수백 년 된 포도밭이 끝없이 펼쳐진 풍경을 보며 가슴이 뛰었죠. 고풍스러운 석조 건물, 오래된 와인 저장고, 그리고 그 안에 가득한 역사의 무게감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이곳이 제 새로운 고향이 될 거란 생각을 하니 설렘 반 두려움 반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삼성전자 출신이라는 걸 매우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기대가 있다는 걸 곧 알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가업을 이어받아 와인 사업을 함께하길 바라고 계셨던 거죠. 특히 시아버지는 제 경영 능력과 글로벌 감각이 가문의 와인 사업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우는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하셨습니다. 와인 농장을 둘러보는 동안 시아버지는 끊임없이 포도 재배법과 와인 양조 과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포도나무 하나하나에 담긴 이야기, 날씨와 토양이 와인 맛에 미치는 영향, 수확 시기를 결정하는 섬세한 판단까지. 시어머니는 와인 시음법을 가르쳐 주시며 저를 가업에 끌어들이려 하셨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 포도밭의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를 위해 와인의 역사부터 양조법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의 와인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온 가문의 전통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도 보였죠.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다른 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와인도 좋았지만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었죠. 그 꿈을 이야기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시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는 부담감도 컸고, 제 생각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새로운 삶은 마치 동화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아침마다 갓 구운 바게트 향기가 피어오르는 거리를 걸으며 이 모든 게 꿈만 같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계속 채워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가 무엇인지 점점 분명해져 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부모님의 기대는 커져갔습니다. 와인 품평회에 저를 데리고 다니시며 업계 사람들에게 소개하셨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후계자로서 저를 바라보는 눈빛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제 진정한 꿈을 위한 용기를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창밖으로 보이는 끝없는 포도밭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제가 진정으로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답을 찾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죠. 한국에서의 추억과 경험이 제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생활이 자리 잡아가면서 저는 점점 한국 음식이 그리워졌습니다. 특히 식사 문화의 차이를 크게 느꼈죠. 프랑스의 코스 요리는 정갈하고 우아했지만 밥상에서 느껴지는 인간적인 온기가 부족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한국에서의 식사 시간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식탁에 둘러앉아 서로 반찬을 나누고 고기를 구워가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모든 것이 순서대로 정해진 방식으로 진행되었죠. 특히 고기를 굽는 소리와 향이 가득한 식탁의 활기가 무척 그리웠습니다. 친구들과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웃고 떠들던 그 순간들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매일 저녁 시부모님과 함께하는 식사는 조용하고 격식 있었습니다. 와인을 음미하며 천천히 음식을 맛보는 우아한 식사 시간. 하지만 저는 종종 한국의 시끌벅적한 고깃집을 떠올렸죠. 삼겹살 굽는 소리, 소주잔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가 뒤섞인 그 분위기가 간절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은재 나이프와 포크를 바라보며 젓가락으로 고기를 뒤집던 순간들이 그립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시부모님께 한국식 삼겹살 파티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에 시부모님은 난색을 표하셨죠. 손님이 직접 고기를 굽는다는 발상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고기 굽는 연기가 와인의 향을 망칠까 우려하셨어요. 시아버지는 레스토랑에서도 셰프가 직접 조리하는데 손님이 요리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식문화에는 특별한 매력이 있다고 설명드렸죠. 함께 음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대화를 이끌어내고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한다고요. 저는 한국에서의 추억들을 하나하나 들려드렸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퇴근 후 들르던 고깃집에서의 이야기, 가족들과 주말마다 모여 고기 구워 먹던 이야기들을요. 결국 시부모님은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동의하셨습니다. 드디어 파티 당일, 저는 정성스럽게 신선한 삼겹살과 쌈채소, 쌈장과 김치까지 모든 재료를 완벽하게 갖췄죠.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용 가스렌지는 시부모님께 여전히 낯설어 보였습니다. 마치 이물질처럼 고급스러운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모습이 살짝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기 시작하자 시부모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구워지는 삼겹살의 고소한 향기가 집안 가득 퍼졌죠. 시아버지의 코끝이 살짝 움직이는 걸 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100년도 넘은 고풍스러운 집에 한국의 향기가 가득 차는 순간이었어요. 조심스럽게 첫 입을 드신 시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어서 나온 한마디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죠. 정말 맛있네. 시어머니도 쌈을 싸드시더니 연거푸 2점을 더 드셨습니다. 평소의 우아한 식사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마치 한국의 식당에 와 계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드셨어요. 식사가 무르익으면서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평소에 격식 있는 저녁 식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시부모님은 서로 좋은 부위를 골라주시며 대화를 나누셨고 저는 그들에게 쌈을 싸드리며 한국의 식사 예절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으로 저희 4사람이 진정한 가족같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시아버지께서 와인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프랑스 최고의 와인 전문가가 삼겹살과 와인의 조화를 시도해보겠다고 하신 거죠. 예상 밖으로 그 조합이 훌륭했습니다. 고기의 풍미와 와인의 깊이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어요. 그날 이후 시부모님의 한식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특히 삼겹살 파티는 매달 하게 됐죠. 시어머니는 한국의 밑반찬 레시피를 물어보셨고 시아버지는 한식에 어울리는 와인을 연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들의 변화를 보며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저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한식과 프랑스 와인의 만남이
단순한 식사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이것이 제가 꿈꾸던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 될 거라고는 그때까지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이 특별한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요리 파티의 성공에 자신감을 얻은 저는 더 큰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2번씩 정기적으로 한국식 바비큐 파티를 열기로 한 거죠. 처음에는 시부모님의 지인들을 초대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와인업계의 저명한 인사들이 대부분이었죠. 첫 파티에서 게스트들의 반응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오너, 셰프가 보인 관심은 놀라웠어요. 삼겹살의 숙성 방법부터 양념의 비율까지 꼼꼼히 물어보더니 자신의 레스토랑에서도 이런 메뉴를 선보이고 싶다고 했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파티 참석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저는 메뉴도 다양하게 준비했죠. 삼겹살은 기본이고 불고기, 닭갈비, 그리고 김치찌개까지. 매번 새로운 한식 메뉴를 선보일 때마다 게스트들의 환호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프랑스 사람들이 김치에 보인 반응은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강한 향과 매운맛에 놀라는 듯했지만 한 번 맛들인 후에는 계속해서 찾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김치를 직접 담그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하실 정도였죠. 와인과 한식의 페어링도 점점 더 정교해졌습니다. 시아버지의 도움이 컸죠. 불고기에는 부드러운 피노 누아, 매운 닭갈비에는 상큼한 리슬링, 삼겹살에는 풀바디 까베르네 소비뇽. 이런 새로운 조합들이 프랑스 미식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네의 유명한 미식 평론가도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와인과 한식의 조화를 경험한 후 자신의 칼럼에 우리 파티를 소개했죠. 한국의 맛과 프랑스 와인의 만남.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미식의 혁신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매 파티마다 게스트들은 이 맛있는 음식을 레스토랑에서도 맛볼 수 없냐고 물었습니다. 특히 직접 구워 먹는 재미에 푹 빠진 사람들이 많았죠. 프랑스에서는 보기 힘든 이런 상호작용이 있는 식사 문화가 신선하게 다가온 것 같았습니다. 파티를 거듭할수록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식이 가진 매력은 국경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프랑스의 와인 문화와 만나면서 더욱 특별한 가치가 만들어진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한 미식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연 씨, 당신은 지금 프랑스 미식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걸 꼭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해요. 그의 말은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생각을 꺼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네 최고의 제빵사도 파티 단골 손님이 되었는데 그는 매번 새로운 빵을 가져와 한식과의 조화를 시도했습니다. 바게트로 쌈을 만들어 먹는 재미있는 시도도 있었죠. 이런 실험들이 모여 프랑스에 맞는 한식의 형태가 만들어져 갔습니다. 파티는 점점 더 큰 규모로 발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집 다이닝룸에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와이너리의 넓은 연회장을 써야 할 정도로 손님이 많아졌어요. 매번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이런 반응을 지켜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시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와인 명가의 며느리가 고깃집을 차리겠다고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한식에 대한 프랑스 사람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보며 저는 이것이 단순한 취미가 아닌 진지한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부모님을 설득하는 일뿐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시부모님께 제 꿈을 이야기할 결심을 했습니다. 평소처럼 와인을 음미하며 저녁 식사를 하던 중이었죠. 제 심장은 마치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와인잔 속 붉은 액체가 제 떨리는 손 때문에 출렁거렸어요. 시아버님, 시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단단하게 들리도록 노력했습니다.
시부모님은 평소와 다른 제 분위기를 눈치채셨는지 나이프를 내려놓으셨죠. 저는 프랑스에서 정통 한국식 삼겹살 레스토랑을 차리고 싶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식당 안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시부모님의 표정이 굳어졌고 남편 피에르도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고깃집을 하겠다고? 그분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내가 와인 사업을 이어주길 바랐는지 알잖니? 마담 클레어의 눈빛이 슬프게 빛났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온 가문의 전통인데. 남편 피에르는 제 손을 잡았지만 그의 표정도 복잡해 보였습니다. 여보, 당신을 항상 지지하지만 이건 너무 큰 결심 아닐까?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파티에서 보았던 사람들의 반응, 그들의 열정적인 피드백, 레스토랑을 열어달라는 끊임없는 요청들. 이 모든 것이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시아버님, 시어머님, 제가 한국의 식문화를 프랑스에 소개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지만 확신을 가지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삼겹살은 단순한 고기 구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문화이고 경험이에요. 식탁 위에 놓인 와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와인이 단순한 술이 아니듯 삼겹살도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대화를 만들어내고 추억을 만드는 특별한 경험이에요. 제 말을 듣는 시부모님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분명 지난 파티들에서 보았던 손님들의 반응을 떠올리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이미 와인과 한식의 환상적인 조화를 발견했잖아요. 이건 분명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전통 와인과 한국의 현대적인 식문화가 만나는 거죠. 시어머니가 고개를 살짝 끄덕이셨습니다. 아직 완전히 동의하시는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문의 와인 사업은 시아버지가 말씀하시려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와인 사업을 저버리자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와인과 한식의 페어링을 전문으로 하는 특별한 레스토랑을 만들면 어떨까요? 피에르가 갑자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번 파티에서 미식평론가들이 와인과 한식의 조화를 극찬했었지. 그의 지지하는 목소리에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이미 시장의 반응도 확인했어요. 파티에 오신 분들 모두가 레스토랑 오픈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건 우리 가문의 전통을 버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쓰는 일이 될 거예요.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시부모님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그의 다음 말에 따라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었죠. 삼겹살 레스토랑을 열기 전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와인과 삼겹살의 완벽한 조화를 찾는 것이었죠. 시부모님께 제 사업 계획을 완벽하게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프랑스 최고의 와인 전문가 가문의 며느리로서 이만큼 중요한 실험은 없었습니다. 먼저 시아버지의 와인 저장고를 찾았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온 와이너리의 보물 창고와도 같은 곳이었죠. 습도와 온도가 완벽하게 유지되는 지하 공간에는 최고급 와인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아버지께 와인 선택을 상담드렸습니다. 레드 와인부터 시작해볼까요? 시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기셨다가 특별한 와인 한 병을 골라내셨습니다. 진한 풀바디의 까베르네 소비뇽이었죠. 삼겹살의 기름진 맛을 잡아줄 수 있는 탄닌이 필요할 거야. 첫 번째 실험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삼겹살의 진한 감칠맛과 와인의 묵직한 바디감이 완벽한 조화를 이뤘죠. 특히 숯불에 구운 삼겹살의 스모키한 향과 와인의 오크 향이 만나면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맛이 탄생했습니다. 다음은 화이트 와인과의 실험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샤르도네를 추천하셨어요. 기름진 고기에는 상큼한 산미가 필요해. 그분의 말씀대로였습니다. 화이트 와인의 산뜻한 맛이 삼겹살의 느끼함을 깔끔하게 잡아주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로제 와인과의 페어링이었습니다. 가볍고 프루티한 로제 와인은 바삭하게 구운 삼겹살과 환상의 조화를 이뤘어요. 시부모님도 이런 조합은 처음이라며 감탄하셨습니다. 실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식의 다양한 소스들과 와인의 조합도 시도해봤어요. 쌈장의 구수한 맛, 된장의 깊은 맛, 고추장의 매운맛이 각각의 와인과 만나 새로운 풍미를 만들어냈습니다. 시아버지는 점점 더 열정적으로 실험에 참여하셨습니다. 이런 페어링은 지금까지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어. 프랑스 최고의 와인 전문가의 인정을 받는 순간이었죠. 시어머니도 이제는 한식과 와인의 페어링 노트를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매일 저녁 새로운 조합을 시도했습니다. 와인의 빈티지별로, 포도 품종별로, 그리고 숙성 방식별로 어떤 삼겹살 굽기와 가장 잘 어울리는지 연구했죠. 때로는 실패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시아버지께서 직접 만드신 특별한 와인과 삼겹살의 만남이었습니다. 평생 와인을 만들어 오신 그분이 한식을 위해 특별히 고른 포도로 만든 와인이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시부모님도 제 꿈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지지해 주신다는 것을요. 실험 결과를 정리하면서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과 술의 조합이 아닌 두 문화의 아름다운 만남이었죠. 프랑스의 오랜 와인 문화와 한국의 삼겹살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미식 평론가들을 초대해 시식회를 열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죠. 이것은 미식의 혁명이다. 와인과 한식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와 같은 극찬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특별한 경험을 레스토랑에서 어떻게 선보일지 계획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저는 매일 밤 레스토랑의 콘셉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죠. 와인 페어링 메뉴부터 인테리어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지만 가슴 설레는 도전이었습니다. 실험을 마치고 나서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연, 내가 우리 가문에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 같구나. 그 말씀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꿈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죠. 마침내 코리아 그릴레 오픈을 알리는 날이 왔습니다. 파리의 중심가에 자리 잡은 저희 레스토랑은 프랑스와 한국의 문화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공간으로 탄생했죠. 오픈 전날 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레스토랑을 둘러보았습니다. 인테리어는 한국의 전통미와 프랑스의 세련됨을 조화롭게 담아냈습니다. 고급스러운 황동 그릴 이각 테이블마다 설치되어 있었고, 특별히 제작된 환기 시스템은 고기 굽는 향이 와인 시음에 방해되지 않도록 설계했죠. 시아버지께서 특별히 고르신 와인 셀러는 레스토랑의 중앙에 자리 잡아 손님들이 직접 와인을 고르는 재미를 더했습니다. 오픈 첫날, 예약은 순식간에 마감되었습니다. 파리의 유명 미식가들과 저명 인사들이 대거 방문했죠. 처음에는 손님이 직접 고기를 굽는다는 콘셉트에 의아해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직원들이 한국식 고기 굽는 방법을 친절히 설명하고 시연하자 곧 손님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미슐랭 스타 셰프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삼겹살의 숙성 방식과 굽는 타이밍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유명 셰프는 이것은 단순한 구이가 아닌 하나의 예술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와인과 삼겹살의 페어링 메뉴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직접 선별하신 와인들은 한식과의 조화로 새로운 가치를 인정받았죠. 특히 저희 가문의 시그니처 와인과 숯불 삼겹살의 조합은 파리의 미식가들 사이에서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SNS에서도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혁신적인 다이닝 경험, 와인과 한식의 완벽한 만남, 파리 최고의 새로운 맛집과 같은 후기들이 쏟아졌죠. 특히 직접 고기를 굽는 모습을 담은 영상들이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코리아 그릴을 방문하셔서 손님들의 반응을 살피셨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으셨지만 손님들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점점 자부심을 가지시게 되었습니다. 수현,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그 말씀을 들었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레스토랑은 연일 매진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예약은 한 달 전부터 해야 자리를 잡을 수 있었죠. 심지어 파리의 유명 호텔들에서는 코리아 그릴 예약을 VIP 서비스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 관광객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국 관광객들은 프랑스 와인과 어우러진 고급스러운 한식당이라는 점에 큰 자부심을 느끼는 눈치였어요. 파리에서 이런 수준 높은 한식을 만나다니 라는 감탄사가 자주 들렸습니다. 프랑스 현지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유명 미식 잡지들은 코리아 그릴을 파리 미식계의 새로운 혁신으로 소개했죠. 한국의 맛과 프랑스의 품격이 만나 탄생한 새로운 미식 문화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레스토랑의 성공을 지켜보시며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와인 리스트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시며 한식과 더욱 잘 어울리는 새로운 와인들을 소개해 주셨죠. 시어머니는 한국의 전통 장류에 깊은 관심을 보이시며 프랑스 식재료를 활용한 새로운 레시피 개발에도 동참하셨습니다. 개업 한 달 만에 파리의 필수 방문 레스토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제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파리를 넘어 유럽 전역으로 코리아 그릴을 확장하는 것, 그리고 우리 가문의 와인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 그 꿈을 향한 첫걸음을 드디어 내디딘 것입니다. 매일 밤 레스토랑 문을 닫으며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제 꿈을 믿고 지지해주신 시부모님, 늘 곁에서 힘이 되어준 남편 피에르,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환영해준 파리의 손님들. 이 모든 분들 덕분에 제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코리아 그릴의 성공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대표 방송 채널 TF1에서도 저희 레스토랑을 특별 르포르타주로 다뤘죠. 프랑스 와인의 새로운 여정, 한국 음식과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30분짜리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의 생각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셨던 제 결정이 이제는 가문의 자랑이 되었죠. 시아버지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와인 사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한국의 식문화와 만나면서 우리 와인은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고 있어요. 삼겹살과 완벽한 페어링을 이루는 와인을 특별 패키지로 구성한 거죠. 이 패키지는 프랑스 고급 백화점 갤러리 라파에트의 와인 코너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 경제지 레제코는 저희를 2025년 주목할 비즈니스 모델로 소개했습니다. 전통 와인 산업과 현대 식문화의 혁신적인 결합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시어머니는 그 기사를 액자에 넣어 레스토랑에 걸어두셨습니다. 성공의 비결을 묻는 질문을 자주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한국의 식문화가 가진 특별함과 프랑스 와인의 전통이 만나 시너지를 낸 것 같아요. 여기에 양가의 가족들이 보내준 지지와 신뢰가 더해졌고요. 유럽 전역에서 프랜차이즈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리옹, 마르세유는 물론이고 런던, 베를린, 로마의 유명 레스토랑 운영자들이 저희의 문을 두드렸죠. 하지만 저희는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품질 관리가 가장 중요했거든요. 첫 번째 지점은 리옹에 열었습니다. 프랑스 미식의 중심지에서도 코리아 그릴은 큰 성공을 거뒀죠. 미슐랭 가이드는 개업 6개월 만에 저희 레스토랑에 별 하나를 수여했습니다. 한식 레스토랑으로는 프랑스 최초였죠. 시아버지의 와인은 이제 유럽 전역에서 찾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특히 한식과의 페어링으로 유명해지면서 아시아 시장에서도 큰 관심을 받기 시작했죠.
가문의 와인 매출은 2년 만에 3배나 증가했습니다. 각 도시의 코리아 그릴은 현지화 전략도 시도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독일 소시지와 삼겹살의 콜라보레이션 메뉴를, 로마에서는 이탈리안 와인과의 페어링도 선보였죠. 하지만 기본은 항상 정통 한식의 맛이었습니다. 프랑스 요리 학교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한식과 와인 페어링을 정규 과정으로 개설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죠. 저는 흔쾌히 수락했고, 이제는 매달 한 번씩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이제 한국 문화의 열혈 팬이 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한국 드라마까지 찾아보시며 한국의 식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려 노력하셨고, 시아버지는 한국의 전통주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죠. 성공이 거듭될수록 책임감도 커졌습니다. 한국 음식의 세계화라는 사명감이 생긴 거죠. 저는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해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하고 현지 셰프들과 교류하며 한식의 본질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코리아 그릴의 성공은 단순한 사업적 성취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증거였죠. 시부모님께서는 이제 제가 한식으로 시작한 도전을 가문의 새로운 역사로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코리아 그릴과 피에르 와인의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한식과 프랑스 와인의 조화가 들려줄 새로운 이야기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시간이 흘러 저희는 유럽에서 가장 성공한 한식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파리의 작은 레스토랑으로 시작한 코리아 그릴은 이제 유럽 전역에 15개의 지점을 둔 프리미엄 레스토랑 체인이 되었죠. 피에르 와인 역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특히 기뻤던 건 시부모님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고깃집을 연다는 제 결정을 반대하셨지만 이제는 저를 가장 자랑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되셨어요. 시아버지는 종종 와인 저장고에서 오래된 와인 한 병을 꺼내 오시며 지난 날을 회상하시곤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고기나 굽는다고 무시했었지. 시아버지는 와인을 따르며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내 덕분에 우리 와인이 전 세계로 퍼졌구나. 너는 우리 가문의 자부심이야.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시어머니도 이제는 한국 음식의 열렬한 팬이 되셨어요. 직접 김치를 담그실 정도로 한식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셨죠. 한식에는 가족을 하나로 만드는 특별한 힘이 있는 것 같아. 시어머니의 말씀처럼 음식은 저희 가족을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피에르도 이제는 완벽한 한식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와인과 한식의 페어링을 연구하면서 그만의 독특한 안목을 키웠죠. 프랑스의 유명 와인 잡지는 그를 한식 와인 페어링의 혁신가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성공은 책임감도 가져왔습니다. 저희는 매년 수익의 일부를 한국 식문화 알리기에 투자하고 있어요. 젊은 한식 셰프들을 유럽으로 초청해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죠. 이제는 단순한 사업을 넘어 문화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코리아 그릴의 성공 스토리는 여러 경영 대학원의 사례 연구로도 다뤄졌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의 융합이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꼽히고 있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강연을 요청받았을 때는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매일 아침 파리의 레스토랑을 열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다고요. 삼성을 퇴사하고 프랑스로 건너와 시작한 작은 도전이 이렇게 큰 성공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저희의 다음 목표는 뉴욕입니다. 이미 맨해튼의 프라임 로케이션을 점 찍어 두었어요. 미국 시장은 새로운 도전이 될 테지만 저는 한식과 프랑스 와인의 조화가 그곳에서도 사랑받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뉴욕 진출 소식에 더없이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있어 우리 가문의 미래가 더욱 빛나는구나. 시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더욱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가끔 한국의 가족들이 프랑스를 방문하면 저는 그들을 코리아 그릴로 모십니다.
한국의 맛과 프랑스의 품격이 어우러진 저희 레스토랑을 보시며 부모님은 늘 자랑스러워 하시죠. 우리 딸이 해냈구나. 라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 가슴은 벅차오릅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서로 다른 문화는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어우러질 때 더 아름다워진다는 것을요. 한식과 프랑스 와인이 그랬듯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새로운 가치가 탄생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의 지지와 사랑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시부모님의 신뢰, 피에르의 지원, 그리고 한국 가족들의 응원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앞으로도 코리아 그릴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잊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처음 시작할 때의 그 초심과 진심입니다. 한국의 맛과 프랑스의 전통이 어우러진 특별한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그 마음 말이에요. 이제 저희 가족 모두는 새로운 도전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의 맛과 프랑스의 전통이 만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간 수연 씨의 이야기. 불가능해 보였던 꿈도 진심과 열정이 있다면 이뤄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감동적인 스토리였습니다. 앞으로도 대감TV는 여러분께 이런 희망과 감동이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